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엑셀에서 작업을 할 때 뭐 결과를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구해질 수 있으면 엑셀이 쉽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엑셀이 어려워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도 우리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을 해 놔야 일이 쉽게 되어지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해요. 그러니까 질문에 올려져 있는 내용들도 대다수가 그런 유형이어서 제가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도 '표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들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드리긴 했지만 모든 분들이 그런 영상들을 통해서 표를 고쳐 나가시는 것들은 아니니까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게 되죠. 자, 이번에 선택한 질문 역시 간단하게 개수를 구하는 작업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아서 질문 답변란을 이용해 주신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질문 내용을 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질문 내용 자체는 워낙 심플해서 특별하게 뭐 얘기할 만한 것들이 없어요. 뭐 "참조 시트에 해당 값의 개수를 구하는 동작을 하고 싶다." 간단하게 뭔가 이제 개수를 세는 동작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어지는 거죠. 뭐 내용을 봐도 딱히 잘 이해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파일을 봐야 돼요, 이런 경우엔. 자, 그러니까 파일을 열고서 제가 어떤 해결 방법들이 있는지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을 열어보면 왼쪽에 요런 비열의 데이터가 있죠. 얘들의 개수를 세고 싶은 건데 사실 요 부분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오른쪽에 인제 뭔가 집계를 하려고 하는 그 기준값, 조건값들을 보면 요 값하고 매칭되어지지 않죠. 자, 이분이 왜 이런 것들의 개수를 세기를 어려워하냐면 이 개수를 순수하게 여기 입력된 데이터로 세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얘들이 참조 시트라는 쪽에 가 보면 요 상위에 어떤 분류인지를 요렇게 정리를 해 놓고 하단에 이런 식으로 그 분류에 속해져 있는 값들을 요렇게 리스트업 해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개수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는 요 부분의 내용은 사실 얘들을 세는 것들이 아니라 얘들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아야 그 개수를 셀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식의 작업에서 간단하게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들이 진짜 어느 분류에 속하고 있는지를 여기다 먼저 구해 봐야 되겠죠. 자, 이게 작업 순서예요. 분류를 먼저 구해 놓고 요 분류에 해당하는 것들을 여기서 개수를 세야 깔끔하게 작업을 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화면이 서로 다른 시트에 있으니까 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인제 정신이 사나울 수 있으니까 요 참조 시트에 있는 요 데이터들을 이쪽 시트로 옮겨 놓고서 작업을 해 볼게요. 자, 꼭 옮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설명할 때 시트를 이동하는 것들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미리 작업을 해 놓겠다라는 거니까 오해를 없으시길 바라요. 제가 열을 몇 개 삽입을 해 놓고요. 자, 그리고 요 왼쪽에 참조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놓을게요. 자, 그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한 화면 안에 표시가 되어지니까 조금은 수월하게 작업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일단 요 M열에 있는 값을 좀 이쪽으로 당겨 오려고 불필요한 열들은 좀 삭제를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들이 요 분류에 속하는지를 여기다 구해 놓고 여기다 개수를 구하는 작업을 한번 해 보면 뭐 일단 작업 자체는 간단하게 접근을 해갈 수 있어요. 뭐 간단하게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뭐 써 보셨던 분들은 알아야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값이 입력되어져 있는 위치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목록에 입력되어져 있는 값이 요 범위 안에는 들어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범위 안에서 얘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지금은 제가 표를 다 이렇게 붙여 놨기 때문에 이런 식의 동적 배열 결과가 반환되어지는 것들이 제대로 나타나지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전에 다른 질문 통해서도 이 분산에 대해서 분산 에러죠. 에러에 대해서 질문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동적 배열은 제가 범위를 이렇게 잡아서 지금 얘랑 비교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행렬 범위의 값을 이렇게 반환해 주려고 해요. 점선 범위 보이시죠? 자, 이 범위에 다른 값들이 있으니까 에러가 지금 반환되어지고 있는 거죠. 원래 여기에 값이 없어야 자, 보세요. 이렇게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요 내용들이 반환되어지게 될 거예요. 자, 이거 뭐 보여 드리면서 하는 것들이 좀 더 쉬울 수 있으니까
제가 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나중에 제가 다시 값을 입력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배경색 없애고. 자, 그럼 요렇게 비교를 했을 때 true, false에 해당하는 값들이 요렇게 돌려지겠죠. 자, 그럼 이 true, false에 해당하는 값의 위치를 일단 알아야 되거든요. 자, 알아야 되니까 제가 뭘 하겠어요? 예, 여기는 이제 열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이제 데이터가 입력되어져 있기 때문에 열 번호를 확인해 달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컬럼 함수를 써서 이 컬럼이라고 하는 함수가 열 번호 반환해 주는 함수죠. 자, 그럼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제가 엔터키 눌러 보면 자, 이렇게 4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네 번째 열이죠.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속해져 있다. 요 사자라는 게 뭐 이 의미예요. 자, 그럼 이렇게 숫자가 돌려졌을 때 열 번호가 반환되어진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0이 말고 0 아닌 다른 숫자들이 반환되어진다라는 거니까 여기서 가장 큰 값 정도만 알면 제가 원하는 열의 위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맥스 함수로 요 결과를 한번 반환해 달라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4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겠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보세요. 제가 요 범위를 다 고정시켜 놓고 컬럼 요 범위 다 절대 참조로 F4키 눌러서 고정시켜 놨어요. 엔터. 자, 그리고 복사해 보면 얘들이 각각 어느 열에 속해져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지. 그죠? 자, 네 번째, 네 번째, 세 번째니까 네 번,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자, 세 번째는 여기니까 양배추는 채소에 속해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값을 가져오려고 그러면 요 값보다 한 개 적은 위치에 값을 가져오면 되거든. 왜 한 개 적은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인덱스로 값을 가져오는 것들이 가장 쉽기 때문에 제가 범위를 이렇게 잡을 거잖아요. 자, 그럼 이 범위를 F4키 눌러서 고정시켜 놓고 행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뭐 여기 생략하면 1일 거고 아니면 뭐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요 위치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와라. 아까 여기가 네 번째였었잖아요. 근데 제가 범위를 요 파란색 실선 테두리처럼 잡았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져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나 뺀 위치, x 함수에서 하나 뺀 위치의 열 위치 값을 가져오라 그러면 이렇게 가져와지겠죠. 그죠? 동물, 동물, 채소, 학용품 뭐 이렇게 제대로 분류 값을 가져오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그럼 제가 이제 여기에 맞춰진 결과들을 이 오른쪽에서 개수를 센다라 그러면 간단하게 행렬 바꿈 같은 거 이렇게 선택하여 붙여넣기 기능 이용해서 하면 좀 전에 제가 지웠던 머리글이 그대로 보여지죠. 그럼 여기에 있는 개수는 간단하게 이제 count if만 쓰면 되겠네요. 자, count if 이렇게 써가지고요. 이 범위 잡고 바퀴. 자, 그리고 조건은 요 과일 또는 채소 뭐 이런 것들이 조건일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엔터키 눌러서 수식 복사하면 깔끔하게 끝난대요. 자, 이렇게 작업하는 방법이 정석이에요, 정석. 근데 우리가 뭐 늘 정석이라고 해봐야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 없이 자꾸 이제 결과들만 원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자, 이런 게 이제 골치가 아픈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의 작업을 만약에 요거 안 만들고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뭐 방법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긴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요 숫자야 기본적으로 똑같은 숫자니까 제가 얘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는 감추고 작업을 해볼게요. 숨기고. 자, 그럼 제가 여기서 바로 요런 결과들을 얻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제가 요 과일과 관련된 개수를 한번 세어 볼게요. 자,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이게 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요 과일 범위만 요렇게 잡아 놓고 자, 얘랑 이제 뭐를 비교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값들이 여기 있는 값들이 여기에 비교했을 때 매칭되어지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근데 이렇게 둘 다 세로 방향 데이터 범위면 요게 크로스 체크가 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위치의 것들만 비교하다가 얘가 개수가 좀 더 많으니까 그 부분은 네, 제가 가로를 닫지 않고서 수식을 입력했으니까 가로 닫아서 입력하겠다고 나오죠. 확인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다 안 맞고 요 위치가 NA가 발생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얘들이 이제 크로스 체크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요 하나씩 비교하는 거죠. 제가 선을 좀 그어서 보여드리면 요 사과라고 하는 게
얘랑 같은 게 있냐, 얘랑 같은 게 있냐, 얘랑 같은 게 있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인제 우리가 배 같은 것들도 또 요렇게 매칭을 해 보는 거죠. 똑같이 계속 이렇게 매칭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 가지고 매칭이 되지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뭐 이런 식의 동작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는 요렇게 세로 방향으로 데이터가 들어가져 있어도 얘는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야 행렬 방향의 크로스 체크가 되어지거든요. 자, 근데 이런 설명은 좀 어렵죠. 그 배열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동작되어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실 텐데, 당연히 배열에 대한 공부를 해 보시지 않은 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어지는 것들이 정상적이에요. 자, 근데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듯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배열이라고 하는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수직 작성하시려고 그러면, 제가 뭐 이전에도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렸지만 꼭 책을 사시라는 건 아니지만 공부를 하시려고 그러면 참고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니까 요 책이죠. 그냥 함수 수식 바이블 책 부분 보시면 3 부에 아예 배열이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핸들링해야 되는지 설명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걸 참고를 해 보세요. 자, 일단 제가 설명을 계속 이어서 한번 해 보면, 자, 얘를 이렇게 행렬 방향을 바꿔주는 함수가 하나 있죠. 트랜스포즈라는 함수가 하나 있어서 얘를 이용하면 기본적으로 얘는 세로 방향을 가로 방향으로 눕혀서 그 비교를 해 줘요. 그럼 결과가 요렇게 나올 수 있죠. 자, 눈에 안 보일 거니까 좀 줄여서 인제 설명드려 보면 이렇게 얘들을 크로스 체크하게 돼요, 전부 다. 그럼 요 맨 끝쪽에 요렇게 true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보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복잡한 형태인 건 맞아요. 자, 근데 어쨌든 자, 요렇게 비교가 되어져 가지고요. 만약 이렇게 크로스 체크했을 때 true가 몇 개 나오는지만 알면 이거 개수 세는 거랑 똑같거든요. 자, 그럼 true, false를 우리가 숫자로 바꾸려고 그럴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기호를 쓰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자 보세요. 다 0만 나오는 게 아니라 1 위치의 값이 요렇게 존재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이걸 더하면 끝나요. sum. 이렇게. 물론 2019 버전을 포함한 하이 버전은 이런 동적 배열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썸을 쓰시면 안 되고 썸 프로덕트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는 게 좋아요. 자, 근데 어쨌든 지금 똑같은 결과가 나왔죠. 자, 그럼 아래로 내려갈 때 내가 처음에 선택했던 요 범위가 여기 과일 범위잖아요. 지금 과일 개수를 세려고 했었던 거니까. 근데 채소는 범위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작업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려고 그러면 범위가 이렇게 알아서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도록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것도 안 쉽죠, 이것도. 이것도 안 쉽기 때문에 제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요 범위를 데이터가 있는 범위만 선택해서 이름을 정의할 거예요. 이거 예전에 좀 많이 쓰던 방식인데, 보통 이렇게 범위 잡고 리본 메뉴 홈 탭에 오른쪽 끝에 찾기 및 선택에 이동 옵션 이런 거 들어가 보시면, 물론 요 아래에서 바로 선택해도 되는데 들어가 보시면 여기 상수라는 게 있어요. 자, 요 옵션이 그대로 여기 아래에도 있죠, 상수.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여기에 데이터가 입력된 범위가 바로 이렇게 선택이 되져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제가 뭘 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수식 탭에 가서 이름 정의할 건데 요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고 하는 옵션을 쓸 거예요. 얘를 이용하면 이렇게 선택된 범위에 첫 번째 입력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름 정의를 한 번에 할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에 첫 행 옵션이 바로 선택되어져 있으니까 첫 행에 있는 요 과일, 채소, 동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정의되어지고 아래쪽 데이터 범위를 참조하도록 이름 정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요 이름 상자에 요렇게 상위 분류에 해당하는 이름이 정의되어져 있고, 선택해 보시면 이렇게 딱 데이터가 입력된 범위에 맞춰 가지고 이름 정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만약 이게 동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겠죠. 예, 오프셋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이름 정의해 놓으셔야 돼요. 자, 어쨌든 제가 저렇게 이름 정의를 해 놓으면 얘들을 여기 있는 이름을 가지고 참조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인다이렉트 함수 써야 되니까, 자, 인다이렉트 함수 써서 얘를 이용해서 요 이름이 참조하고 있는 데이터 범위랑 요 지금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 요 목록 범위를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오른쪽 방향으로 틀어서 비교하는 동작을 할 수 있게 되져요.
얘는 위치가 바뀌면 안 되니까 F4키 눌러주고 엔터키 눌러주면 끝나겠죠. 수식 복사해 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제 저기에 제가 숨겨 놨었던 이런 열을 만들지 않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근데 어렵죠. 자, 그러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조열을 만들어서 카운트 이프 함수 쓰는 게 가장 쉬워요. 근데 굳이 뭐 자꾸 "이런 방식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제가 축약해서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완전히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름 정의부터 제대로 접근을 해 나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어떤 작업이 왜 이렇게 어렵냐라고 하는 것들은 표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다음에 뭔가 입력되어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입력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다 생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수식을 이용할 때 이런 식의 작업을 다 해 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업무하실 때 잘 참고해서 작업을 해 보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번에 설명드리려고 했던 내용들은 이 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만나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